여러분,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몸이 무겁고 허리는 뻣뻣하고 다리엔 힘이 없고 일어나기까지 한참을 이불 속에서 끙끙거리며 준비 운동을 하듯 몸을 움직이게 되는 날 많으시죠? 예전엔 눈만 뜨면 바로 일어나 시장도 다니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 역시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끌고 일어났고 이제 나도 점점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바꿨냐고요? 놀랍게도 특별한 약도 값비싼 영양제도 헬스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몸의 특정한 5곳을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5곳이 잘 관리하자 제 몸도 생활도 에너지도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87세 현역 한의사 박영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5곳 부위가 어디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하려고 하는 부위는 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아침 익숙하지 않으세요? 눈은 떴는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다리는 무겁고 허리는 뻣뻣하고 발끝엔 찌릿한 감각까지. 하루의 시작이 벌써부터 힘겹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제 친구인 박 선생도 그랬습니다. 80대 중반인 박 선생은 성격도 활발하고 평소에 시장 한 바퀴는 거뜬히 다니는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와서는 말없이 앉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영호야, 나 요즘 새벽마다 발에서 쥐가 나서 벌떡벌떡 깨. 낮엔 다리가 뻐근해서 걷기도 싫고 무릎도 땡기고 자꾸 피곤함이 몰아오고 나도 이제 진짜 늙은 걸까? 무릎을 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양말을 벗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발바닥엔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고 발톱은 너무 길어져 말려 있었고 발가락 사이엔 습기가 눅눅하게 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대 공동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죠. 노년기 발의 감각 저하, 피부 건조, 혈액순환 저하가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깊다고요. 그래서 제가 박 선생께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딱 20분만 투자해봐. 이 발 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 좀 돌봐줘야지. 그날부터 박 선생의 루틴이 시작됐습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한 줌 넣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발을 담갔죠.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더니 어느 날은 족욕하면서 손주 사진도 보고 어떤 날은 그냥 눈을 감고 멍하니 발을 담근 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꼼꼼하게 마무리를 알려줬는데요. 그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꾹꾹 눌러가며 습기가 생기지 않게 닦아주고 손끝으로 발바닥을 천천히 눌러가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이 부위는 우리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집중된 곳입니다. 특히 발뒤꿈치와 엄지발가락 밑은 위, 간, 신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자극을 주면 전신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풋크림을 발라주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까지 착용하면 끝. 이 루틴을 2주간만 실천했는데 야, 나 요즘 쥐도 안 나. 다리도 덜 붓고 무엇보다 밤에 잠이 잘 와.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딛는 느낌이 부드러워.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그 친구의 눈빛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발이란 단순한 걷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과 활력을 지탱하는 건강의 뿌리라는 것을요. 과학적으로도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니까요. 이 순환이 막히면 전신 피로, 부종, 심지어 집중력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매일 밤 40도 따뜻한 물 1000일염 조격 20분 하기.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말리기. 손끝으로 부드러운 원형 발바닥 마사지 하기. 풋크림 바르고 실내 슬리퍼 착용하기. 이건 절대 노력이 아닙니다. 고생한 내 몸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따뜻한 물에 발을 한번 담가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코가 간질간질하고 목이 칼칼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봄엔 꽃가루, 가을엔 건조한 공기 때문에 감기처럼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른이 조금 넘으셨고 아주 꼼꼼한 성격의 분이신데 이상하게도 계절만 바뀌면 감기 기운, 비염, 목 따가움으로 병원을 엄청 다니셨어요. 처음엔 면역력 탓인가 싶었죠.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물도 잘 드시고 청결도 철저하신 분인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여쭤봤어요. 김 선생님, 겨드랑이 관리는 따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겨드랑이요? 그냥 샤워할 때 비누칠하고 대충 닦죠 뭐. 하지만요, 겨드랑이는 그냥 땀이 나는 곳, 냄새 나는 부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곳엔 20개가 넘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고 면역 세포가 움직이는 면역의 고속도로 같은 곳이죠. 대한면역학회에서도 밝혔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이 활발히 작동하면 상기도 질환, 특히 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요. 특히 고령자일수록 이 림프 순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저는 김 선생님께 아주 쉬운 루틴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순한 무향 비누로 겨드랑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닦아주세요. 피부가 예민한 부위니까 세게 문지를 필요 없고요. 살살 문지르듯이만 해도 충분합니다. 샤워 후엔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고 특히 겨드랑이 안쪽까지 눌러가며 완전히 건조해 주세요. 겨드랑이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그게 또 염증으로 이어져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차가운 바람 드라이어로 살짝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데오드란트 대신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림프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 림프 마사지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손으로 겨드랑이를 목에서 가슴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김 선생님은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 거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2주쯤 지났을까요?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해요. 요즘은 계절이 바뀌어도 감기 기운이 훨씬 덜하고 아침에도 개운해요. 비염 증상도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뿌듯했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부위 하나가 이렇게 몸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죠.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샤워 시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겨드랑이 세정하기. 샤워 후엔 수건과 드라이어로 완전 건조해 주기. 천연 데오드란트로 림프 순환 방해 줄이기. 아침 림프 마사지로 하루 1분 면역력 높이기. 여러분, 면역력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관리, 그리고 그 관리가 모여 만든 루틴. 그게 여러분의 감기 없는 겨울, 그리고 활기찬 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겨드랑이, 그저 씻는 곳이 아닌 면역의 심장으로 바라봐 주세요.
세 번째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자다가 깬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은 느낌? 그런 날이 반복되면 하루가 너무 길고 지치죠. 저희 환자분 중에 정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8이신데요. 늘 활기차고 손주들과도 잘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속삭이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쳐요. 종아리가 묵직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더 찌릿해요. 병원에도 가봤는데 원인을 못 찾겠대요. 그냥 나이 탓이라는데 전 뭔가 이상해요. 진료 중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니 피부가 거칠고 건조했으며 특히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아 보였어요. 속옷도 몸을 너무 꽉 조이고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허벅지 안쪽은 림프절과 혈관이 집중된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대한정맥학회 발표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의 림프순환 장애는 하지정맥류, 수면장애, 심지어 신진대사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혈류가 막히면 다리의 붓기, 저림, 피로누적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정할머니께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시고 순한 비누로 손바닥을 이용해 부드럽게 쓸어내듯 씻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기 다리를 닦듯이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더 상할 수 있으니 어루만지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둘째는 속옷인데요. 정할머니는 몸에 꽉 끼는 합성 섬유 속옷을 오래 입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면 100% 통풍 잘 되는 속옷으로 바꿔드리도록 권해드렸어요. 여유 있는 사이즈로요. 혈류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는 스트레칭. 저는 할머니께 나비 자세를 알려드렸어요. 앉은 자세에서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바깥으로 편안하게 열어주는 동작이죠. 혹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한쪽 옆으로 천천히 눕히는 동작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3분에서 5분만 해도 림프순환이 훨씬 개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습과 파우더 발라주기입니다. 샤워 후 보습제를 허벅지 안쪽에 충분히 바르고 마찰이 심한 부위에는 천연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순환에 큰 장애가 되거든요. 정할머니는 2달 정도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어느 날 밝게 웃으며 오셨어요. 밤에 푹 자게 됐어요. 다리가 덜 저려요. 그리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도 좋아졌대요. 신기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다리 순환이 좋아지면 수면도, 장기도, 기분도 다 따라 좋아지는 법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샤워 시 손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쓸어내며 세정하기. 면 100% 헐렁한 속옷으로 교체하기. 나비 자세, 침대 위 다리 열기, 스트레칭 3분에서 5분 정도 하기. 샤워 후 보습제 바르고 파우더로 마찰 줄이기. 작고 조용한 변화지만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편안해지고 밤잠이 깊어지고 하루가 다시 활기차지기를 바랍니다. 허벅지 안쪽은 그저 살이 많은 부위가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 몸의 건강한 흐름이 시작되는 하체 혈관이 고속도로 같은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위는 등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머리가 자주 멍하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셨나요? 뭔가 하려다가 까먹고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날들이요. 단순한 노화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생각보다 단순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등입니다. 등이요? 의아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80대 중반의 이 어르신은 매일 산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자꾸 멍해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잠도 설잠을 자서 피곤하고요. 처음엔 뇌기능 저하나 혈압 문제인가 싶었지만 진찰 중 이상한 걸 발견했죠. 이 어르신의 등, 특히 어깨에서 목 사이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던 겁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근육이 긴장돼 있었고 혈류가 막힌 느낌이 확연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목과 등 상부의 긴장이 지속되면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등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등 관리를 제안드렸습니다. 첫 단계는 샤워할 때 긴 손잡이 브러쉬로 등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내는 겁니다. 특히 척추를 따라 위아래로 천천히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처음엔 간지럽다고 하시던 분들도 며칠 지나면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셀프 마사지 도구인 테니스공입니다. 테니스공 2개를 긴 양말에 넣고 매듭을 지은 후 그 위에 등을 대고 천천히 몸을 굴려보세요. 특히 견갑골 안쪽, 날개뼈 사이를 집중적으로 풀어주면 효과가 큽니다. 저녁마다 하시면 하루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이며 앞뒤로 돌려주세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머리를 맑게 해주고 하루의 시작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 어르신은 3주 정도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더라고요. 요즘은 머리가 덜 멍해요. 손주 이름도 다시 잘 떠오르고요. 산책할 때도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게 다 등 덕분이라니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샤워 시 긴 손잡이 브러쉬로 척추 중심 등 마사지하기. 테니스공 2개로 셀프 날개뼈 중심으로 등 지압하기. 아침마다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3분 스트레칭하기. 등은 단순히 등을 지탱하는 근육이 아닙니다. 그곳은 뇌로 가는 신호와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뇌와 연결된 신경의 중심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위입니다. 등을 돌보는 것이 곧 머리를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등을 한번 쓸어내려 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될 겁니다. 5번째 부위는 두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무겁고 뭔가 답답한 느낌 한 번쯤 느껴보셨죠? 집중이 안 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날 때, 그럴 때 혹시 두피를 관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가장 먼저 통과하는 입구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순환이 막히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부족,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엔 70대 여성 박 여사님이 계세요. 요즘 따라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며 머리가 멍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치매 아닐까요? 하며 무척 불안해 하셨죠. 그런데 이분의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샴푸할 때도 두피를 제대로 마사지하지 않으시고 머리를 감고 말리는 데에도 대충 하시더라고요. 머리 전체가 긴장된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두피도 근육이고 혈관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기를 매일 부드럽게 자극해 보세요.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달라질 겁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끝을 이용해서 두피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귀 옆, 관자놀이, 뒤통수까지 두루두루 자극해 주세요. 그 부위에는 뇌와 연결된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니까요. 둘째, 샴푸할 때도 기회입니다. 거품을 내고 그냥 문지르지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눌러주며 천천히 마사지하듯 감아주세요. 두피 속까지 혈류가 퍼져나가는 걸 상상하면서요. 일본 노화예방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두피 혈류를 매일 3주간 자극했을 때 실제로 집중력 향상,
우울감 감소, 수면 질 개선 효과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손끝으로 하는 이 작은 자극이 뇌의 활력을 다시 깨우는 거죠. 박 여사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머리가 좀 가벼워요. 그리고 손주 이름도 바로 생각나고요. 신기하죠? 그분의 얼굴엔 자신감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손끝으로 두피 전체 원형 마사지 3분 하기. 귀 옆, 관자놀이, 뒤통수 중심 자극하기. 샴푸할 때도 지압하듯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두피를 돌보는 일은 뇌를 돌보는 일입니다. 머리를 감는 시간, 아침에 머리를 매만지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하루, 아니 남은 인생의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단 3분.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가 머릿속까지 전해질 겁니다. 정리해 드려 볼까요? 요일별 5분 실천 루틴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위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매일 다 하려니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요일별 루틴. 월요일은 발 관리하기. 수요일은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하기. 금요일은 허벅지 스트레칭하기. 일요일은 등 마사지와 두피 관리하기. 딱 5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저는 50년 넘게 이 루틴을 지켜왔고 87세인 지금도 현역으로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